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근로자의 날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실무 하고 있고요. 회계점검, 업무대행, 회계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교육 에듀파에서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날은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에요. 여러분,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법정 공휴일이라는 건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무원의 휴일이죠. 요즘은 이 공무원의 휴일이 점점 우리의 휴일이 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로 나누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고요.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더 높겠죠? 뭐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로를 하는 모든 분에게 포함된다,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한다. 불법일까요? 사장님 나빠요. 출근하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 블랑카 제 나이가 나오네요. 블랑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사장님 나빠요 이랬죠. 그렇지만 불법일까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날 근무하시는 근로자에게는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돈 주면 된다는 얘기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해당되느냐라는 게 많이 있죠. 5인 미만인 경우에는요,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이분들이 5인 미만은 영세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인원들로 운영을 하니까 너희가 힘드니까 우리가 모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너희한테 모두 다 니네가 지켜야 하진 않아. 그렇지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너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영세사업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월급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5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서요,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는요, 250%까지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많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뭐 그렇지만 여기서 꼭 뭐 지켜야 되는 거는 최저임금과 퇴직금 지급입니다. 최저임금하고 퇴직금은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외에는 거의 뭐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휴일 근로수당이 따로 없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50%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통상임금의 가산수당 50%를 안 주는 것 뿐이지 이 분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100%는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일배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근무했는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돈 안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가산된 거 휴일 근로수당 가산된 50%만 지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공무원도 쉬나요? 아까 제가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휴무일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월 1일 토요일이죠. 저희 아들 말로는 득템,
개이득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리고 선생님들도요, 근로자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원래는, 선생님들도 원래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량휴가를 합니다. 저희 집 어린이 학교도 이번에, 원래는 토요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엄마 내일 재량휴가래. 그러면서 신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저희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4월 30일 금요일 날 재량휴가를 한 겁니다. 부럽죠, 여러분? 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서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많이 때리질 않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가 누구죠? 맞습니다. 경비랑 우리 경비분이랑 기존 직원들이죠. 이런 분들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그 다음에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유일하게 근로자의 수당을 받는 날이,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수당을 받는 날이 요 근로자의 날이에요. 물론 평상시에도 여러분,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면 가산수당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원래는 월 소정 근로가 365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24시간을 더 추가로 근무했다면 이 24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휴게자 모두에게 12시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 이거를 제일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께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좋아하시죠? 우리 통닭시킬 때 그것처럼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것처럼 우리 근무자 반 비번자 반, 근무자 반 비번자 반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이분은 근무했고 이분은 비번인데 왜 이분한테 돈을 주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근무자만 줘야죠.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분은 A조는 근로자의 날인 5월 2일과 5월 2일을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분이 실질적으로는 이날 5월 1일 날 근무를 실제로 했지만 이분은 쉬었죠. 비번자는 쉬었죠. 그렇지만 이 비번자가 이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5월 2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번자가 실질적으로는, 맞네요. 비번자가 5월 2일 날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근무자가 5월 1일 날 근무를 하잖아요. 요거를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자, 휴게자 모두에게 24시간, 하루에 선미에 24시간이 모자라는데 24시간의 반인 12시간씩 각각 돈을 주는 겁니다. 시급 곱하기 12시간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게, 휴게 시간은 빼고 계산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분자랑 분모가 다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제가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산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휴게 시간이 4시간이죠. 그러면 24 빼기 4 합니다. 그러면 20시간이죠. 20시간을 격일 근무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 시에는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은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 시에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은 넣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식을 한번 볼까요? 저희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이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수식 만들어 놓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엑셀로 만들어 놨어요. 회계 컨설팅. 글씨가 아주 너무 잘 쓰네요. 그죠?
컨설팅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이거 제가 요 자료 올려놨어요.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분이 김땡땡 김01분이 기존 주임이시고 휴게 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에요. 그러면 총 5시간 쉰 거죠. 5시간 쉬는 거죠. 그러면 24 빼기 5를 하면 몇 시간이죠? 19시간이죠? 19시간 나누기 2를 해볼게요. 19 나누기 2 하면 9.5시간이죠.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일일 근로시간은 9.5시간이고요. 월 근로시간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여러분?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여기 있죠? 24시간 빼기 휴게시간 나누기 2일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개월입니다. 월 근로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우리 휴게시간 5시간 빼고요. 나누기 2일 동안의 격일이니까요. 2일 곱하기 365일 1년 나누기 12 하면은 288.9596 이렇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요 월간 통상임금은 야간 가산수당을 제외한다 그랬죠. 만약에 야간 가산수당이 있다 그래도 그거는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재수당 플러스 걔가 250만원 플러스 10만원 하면 260만원이죠. 이 260만원의 시간급은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260만원 나누기 월근로시간을 나눠주면 시간급이 나오겠죠.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260만원 나누기 288.95 하면은 8,998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맞습니다. 시간급 곱하기 일일 근로시간을 했겠죠? 일일 근로시간. 그러면 이게 A, 이게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간급은 이게 C라고 해보겠습니다. C 나누기 B가 되고요. 요 휴일 근로시간, 이 휴일 근로수당은 C 나누기 B한 D값 있으면 D 곱하기 일일 근로시간인 A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월간 통상임금인 급여계를 구하시고요. 급여계에서 일일 월 근로시간을 나누면 시간급이 되고요. 이 시간급에다가 일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휴일 근로수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거는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게 급여도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무자는 일치의 근무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조, B조 모두에게 아까 제가 양년 반, 후라이드 반처럼 근무자 반, 비번자 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0.5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종사자는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 50%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 가시면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놨다고 했습니다. 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3교대인 경우, 아까는 격일제 근로자였죠? 이번 3교대의 경우는 격일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 이분은 보통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주간, 야간, 비번 이렇죠. 그래서 주간은 8시간 근무를 하고 야간은 24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비번은 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8시간 하고 24시간을 해보는 거죠. 8시간 플러스 24시간 하면 32시간이죠. 32를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0.666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여러분 휴게 시간은 빼줘야 되죠. 그러면 10.666이 하루
일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시급 곱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는 아까는 양념반, 후라이드반이었는데 여기는 근무자, 당직자, 비번 3명이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눈 겁니다. 근무자, 당직자, 비번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세트니까요. A, B, C조가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빼고 지급해 주세요.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5월 5일과 5월 19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19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하고 여러분 무급휴무일인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요. 2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더블버거처럼 2번 유급휴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유급휴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한 자에게만 돈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을 한 분만 일근 자에게 하는 거예요. 일근 일반 우리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니고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니고요. 일근자인 경우에는 일을 안 했는데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했을 때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2번 유급휴일이 아니고 한 번만 유급휴일인 경우고요. 만약에 다른 날이 유급휴일인 경우에요. 요번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 보통은 유급휴일이잖아요. 무급휴무일과 돈을 받지 않는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있다면 토요일이 만약에 유급휴일인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일요일이 만약에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애들은 유급휴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니 또 슬퍼서 2번 썼네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 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속하는 날에 어느 날에 속하든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 더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로기준과 2156 2004년 4월 30일 날 회시고요. 즉 월급제인 경우에는요.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하루 쉬면 돼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급 말고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와 달리 일을 안 해도 토요일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시급제거나 1급제인 분들이 없죠,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고 월급제는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 안 하면 돈 안 줘도 돼. 월급제는. 근데 만약에 시급제 또는 1급제 근로자라 그러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통상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월급제와 달리 일을 안 해도 토요일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안 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우리가 월급만 주면 돼요. 근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어요. 그럼 원래 100% 줘야 되죠. 거기다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이 50% 1.5배란 얘기죠. 근데 8시간까지는 1.5회고요. 근로자의 날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에 관한 가산수당 50%, 즉 2배고요. 만약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가산수당이죠? 야간 가산수당이 만약에 또 해당이 되면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또 2.5배로 주라는 이야기죠. 어떤 게 대박일까요, 여러분?
기존 기사님이 나가셨어요. 갑자기 급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근제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휴일 근로기 때문에 2.5배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시급제 또는 1급제의 경우를 볼게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100%,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 100%, 벌써 이게 1배, 2배가 됐죠?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 2.5, 근로자의 날 8시간 초과하는 내 가산수당 3, 거기다가 야간 근로수당 가산수당까지 하면 3.5. 여기는 최대한 많아도 2.5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3.5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급제 또는 1급제의 경우는 월급제와 달리 100%의 임금을 더 지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그 토요일하고 똑같죠.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에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되고요. 해당 일에 대해서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추가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뭐 주휴일이 토요일인데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휴일 근무를 하루 더 봐야, 이날도 휴일 근로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일요일을 대부분 유급휴일로 많이 보죠. 그죠? 유급휴일로 많이 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휴일이 가능한가요? 예,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가 실시가 가능한데요. 단 근로자의 날 6시간 근무 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동의로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가름해서요. 보상휴가제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2363 07년 7월 13일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간의 휴일 근로를 했다면은 그 4시간을 더 추가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2시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에 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 우리 좀 보면은 대법원에서요. 2009년 12월 24일 날 선고한 2009-73277 판결 등에 의거해서요.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서 유급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분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유급휴일이고, 근데 이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이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미발생해요. 그런데 다만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하신 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냥 그날 하루만 딱 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지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 전에도 근무하시고 근로자의 날 후에도 이분이 계속 같은 근로를 하신다면 근로자의 날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용직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요. 일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는 일근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일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그래서 일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주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근로자의 날은 돈을 줘야 된다. 근로자의 날은 적용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말 딱 한 번만 쓰고 일용직 근로자를 딱 한 번만 쓰고 안 써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근로자의 날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죠.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지만 매일 뭐 자주 앞뒤로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도 시키고 만약에 전과 후 우리 근로자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 모두 다 근무를 시킨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해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가 종료돼 버린 경우 어떤 분이 4월 30일까지만 본인은 나는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의 날 5월 1일까지 5월 1일 9시에 퇴근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해서 근로자의 날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날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즉, 뭐 4월 30일까지만 나는 근무를 하고 안 하는데 이분이 뭐 4월 30일 저녁부터 근무를 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했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근로자의 날 다음 날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예를 들면은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이 길에 사업 시작 이전까지는 전인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휴일 근로수당 연장 및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근로자의 날이 실질적으로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뭐 월급제는 전혀 돈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번거롭지 않겠죠. 그리고 격일제 근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그 휴일 근무자와 그다음에 우리 비번자 이게 모두 다 돈을 주셔야 된다는 거. 3교대 역시 세 분한테 다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휴게 시간은 빼고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50% 주지 않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근자나 혹시 단시간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지집합 회계 컨설팅, 이지집합 회계 컨설팅 대표잖아요. 그 카페도 저희가 네이버에 하고 있잖아요. 요 계산식 아까 제가 보여드린 계산식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꽃다발 받는 것 같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께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